네, 잠시만요. 제가 이번 세션에 치는데 아직 화면 공유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받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네 가지 15분 발표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두 세션은 인공지능의 설명성, 그리고 나중 두 세션은 인공지능의 공정성, 페어니스,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어떻게 있는데 찾을까,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양은호 교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김광수 교수님, 그리고 네 번째는 변혜란 교수님 연구실의 연구를 이제 학생 연구원 분께서 소개시켜드리고 한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공유가 되네요. 최재식 교수님, 네, 이제 시작하십니까? 예, 네, 이제 시작하면 될 거죠. 네. 예, 이제 첫 번째 세션 양은호 교수님이 이제 직접 못 오시게 되어서 제가 이제 녹화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연구는 이제 보통 인공지능 설명성이 있는데 우리가 경량화 압축을 하면 그 설명성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압축을 하면서도 이제 경량화 압축을 하면서도 설명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 이 연구입니다. 네, 양은호 교수님 소개를 안녕하세요. 제가 카이스트 AI 소리 대학원 들리시죠? 양은호입니다. 우선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들립니다. 발표할 내용은 지난 뉴립스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한 연구 내용이고요. 최근에 뉴럴 네트워크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 굉장히 큰 모델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모델들을 좀 더 줄여서 아주 작은 모델로, 하지만 오리지널 큰 모델과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통칭해서 네트워크 컴프레션이라고 했을 때, 이런 네트워크 컴프레션 상에서 우리가 관심들이 많이 관심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그런 XAI 모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고요. 이런 토픽에 대해서 최초로 수행한 연구라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 박건도, 양준용 학생이랑, 그리고 저희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황성주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네, 우선 간략하게 모티베이션을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세이프 크리티컬한 그런 분야, 즉 어떤 이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지만 어떤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런 산업 분야에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물론 성능도 그렇고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고려해야 될 두 가지의 어떤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 표시가 되어 있는 얼마나 이 모델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 모델을 얼마나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이 모델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참석하신 분들이 동의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예제는,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제는 자율주행 모델인데, 어떤 예를 들어서 적신호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왜 그런 결정을 했을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거는 웨어러블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3시간 뒤에 네가 어떤 심근경색이 일어날 거야 라고 모델이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료진들이 개입하기도 애매할 수 있고요. 이 모델이 우리가 이 모델들을 100%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XAI 모델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동시에 이런 세이프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에서 reliability, 즉 저희가 생각하는 reliability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뉴럴 모델들이 항상 이 문제를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컨스턴트하게 업타임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직접적으로 디플로이하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린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통신의 장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약간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디플로이하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리소스의 제약이 많이 있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큰 모델들을 꼭 수천억 개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지 않는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사이즈가 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네트워크 컴프레션은 어떤 원래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풀리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성능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도 훨씬 더 적은 컴퓨테이셔널한 그런 코스트, 시간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통칭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존재를 할 텐데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네트워크 프루닝 같은 거,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을 때 모든 커넥션들 혹은 모든 뉴런들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뉴런들 엣지들을 쳐내는 방식들, 이런 것들 이제 네트워크 프루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큰 모델로부터 티처 모델이라고 하는 잘 동작하는, 잘 워킹하는 이런 큰 모델로부터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모델, 혹은 다른 이유가 사실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이런 티처 모델을 좀 더 잘 따라할 수 있도록 그 티처 모델의 지식을 잘 스튜던트 모델이 작은 네트워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기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실수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실수값들이 들어가다 보면 각각의 웨이트 파라미터를 저장하는데 메모리가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몇 가지 값으로만 우리가 예측을 하겠다, 이런 것들 이제 웨이트 퀀타이제이션 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고 등등, 사실 다양한 방식의 컴프레션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 이런 다양한 방식들, 서로 사실 쏘고날 수도 있고 혹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에서 디플로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어떤 프로퍼티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프로퍼티, 그러니까 해석 가능성, 그리고 이 컴프레션, 아주 작고 효율적인 모델,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쏘고날 할 수 있는 토픽인데, 이 두 가지를 조금 커넥션을 만들어 보는 그런 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묻고 있는 기본적인 리서치 퀘스천은 이 컴프레스가 된, 압축이 된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모델들을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아니 기본적인 어떤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시작점으로 고민을 했던 질문은 이런 압축을 하게 되면, 컴프레스드 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실제 압축이 되기 전에 어떤 그런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근거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컴프레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오브젝티브는, 우리가 작은 모델에서 학습을 하지만 이런 큰 네트워크, 큰 모델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큰 모델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고 그것을 잘 따라 할 수 있도록, 원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루닝이라고 하면 원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XAI 모델들 이런 저희가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모델은 XAI 모델은 이 어트리뷰션 맵들에 기반한 그런 모델들이고요. 뭐 그래드캠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런 모델들이 바뀌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가 존재를 하고 의자랑 고양이랑 보트랑 기차에 대한 이미지가 존재를 하고 이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것이 이제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고 두 번째 가운데 이미지들이 원래 그 압축이 되기 전에 오리지널 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프리딕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컬럼에 있는 것들이 이 압축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서 뭐 프루닝을 했다고 하면 이 프루닝을 통해서 작은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 기존의 어떤 심플한 프루닝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드캠이 좀 많이 달라진다.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왜 이 모델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일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컴프레스 네트워크의 목적은 원래 오리지널 풀 네트워크의 비헤이비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면은 인터프리터빌리티 그 모델에 대한 판단에 대한 설명 또한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모델의 어떤 익스프레시브니스나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 표현력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델과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와 동일한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어떤 인풋의 다른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판단은 하되 가능한 똑같은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학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면 뭐 당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압축 모델들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 학습을 시킨다는 게 이제 기존의 오브젝티브만 가지고 풀 네트워크의 성능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서 컴프레스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XAI 모델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선 발견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 보트 이미지를 좀 보시게 되면 뭐 달라진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풀 네트워크에서는 보트의 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는 얘가 보트라고 판단한다라는 것을 이제 좀 확인을 보여줬었는데 이 컴프레스드가 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 달라진 거는 둘째치고 사실 뭐 이쪽에 빨간 부분이 이제 이 모델에서 모델이 더 많이 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훨씬 더 바다에 어떻게 보면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이샘플들은 전부 다 풀 네트워크도 그렇고 컴프레스 네트워크도 그렇고 전부 다 트루 레이블을 맞춘 상황을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트를 맞추긴 했지만 좀 모델이 이상한 곳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 다른 부분을 보고 보트를 맞췄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사람이 더 이상 이 XAI 모델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게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바뀌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런 네트워크 인터프리테이션이 브레이크되는 거 아니냐, 망가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그 보트 케이스에서 제가 사실 뭐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트루 레이블을 맞추기는 하지만 컴프레스된 네트워크이 트루 레이블을 맞추긴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 풀 네트워크와 달라지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답은 맞추고 있는데 그 실제 이상한 곳을 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다양한 컴프레션 메소드에 대해서 발생을 하더라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뭐 난리 디스틸레이션이나 뭐 structured or unstructured pruning 방법들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긴 한데 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처럼 어떤 부분이 버스인지를 저희가 다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버스다라고 하면은 네, 풀 네트워크는 거기에 정확하게 뭐 그 버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쨌든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스트럭처럴 프루닝을 수행을 했을 때 그 트루 레이블에 해당이 되는 그런 영역을 벗어난 곳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도 존재를 했고, 네, 뭐 다른 뭐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치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좀 이런 실험들을 한 건데, 디테일들을 사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루 레이블을 맞추면서도 압축이 된 모델이 트루 레이블을 정확하게 맞추면서도 XL 모델 자체가 망가지는 이런 어트리뷰션의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걸 좀 더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처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방법으로서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로서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의 컴프레션 로스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어트리뷰션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레귤러라이저 혹은 뭐 추가적인 로스를 더해서 이 두 개의 어떤 컨비네이션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뭐 베타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를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잘 학습을 하면은 컴프레션 로스도 어느 정도 잘 만족을 시키면서도 앞에서 그러니까 풀 네트워크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얘의 어떤 어트리뷰션 맵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커리지를 해서 학습을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뭐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피처 맵이 뭐 저희 CNN을 생각을 하면은 피처 맵도 이제 3D 텐서 형태로 나오게 될 텐데, 이것들의 어트리뷰션을 어떻게 프리저브를 할 것인가, 하나의 로스 펑션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저는 오픈일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최고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주 심플하게 채널 방향으로 그냥 컬랩스를 시키는 그런 2D 어트리뷰션 맵을 만들었고, 풀 네트워크 혹은 뭐 티처 네트워크의 이런 2D 어트리뷰션 맵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로스텀을 주고,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풀 네트워크의 어트리뷰션 맵을 유지를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좀 생각보다 시간이 15분이 너무 짧아서 디테일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채널을 컬랩스를 할 때 뭐 그냥 이퀄하게 컬랩스를 했는지, 뭐 좀 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각 채널의 중요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컬랩스를 했는지, 그리고 뭐 드랍아웃처럼 특정 채널에 이 어트리뷰션 맵에 너무 포커스되지 않도록 뭐 스토캐스틱하게 뭐 드랍핑을 시켜가면서 매칭하는 이런 뭐 몇 가지 베리언트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기는 했었고요. 근데 이것도 뭐 좀 더 많은 연구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험 결과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그런 내용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능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면서, 혹은 뭐 이런 추가적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저희가 그 어트리뷰션 프리저베이션 하는 추가적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또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도 뭐 약간 파셜리 기존 웍들에서 알려지긴 했었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컴프레션 하는 것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성능에도 도움이 되고 이 어트리뷰션 맵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저희가 여기서 제안을 하였고, 다양한 컴프레션 방법들, 그러니까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프루닝, 퀀타이제이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런 실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풀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 그래드캠을 역시나 쓴 거였고요. 단순하게 뭐 파인 튜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보다 단순하게 그런 컴프레션 로스를 사용을 했을 때에 굉장히 어트리뷰션 맵들이 많이 변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제안한 방법을 하면은 훨씬 더 이 어트리뷰션 맵 그래드캠의 시밀러리티가 훨씬 더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 어트리뷰션 맵을 매칭시키는 게 특정 이 XAI 모델에 국한된 방법은 아니고,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런 XAI 방법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래드캠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LRP 등등의 메소드에도 어느 정도 안 하는 것보다는 또 좋은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컴퓨터 비전에서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닐 거고요. 또 뭐 저희가 한 거는 이 어트리뷰션 맵에 기반한 이유는 저희가 이런 학습을 할 때 로스텀으로 넣기 때문에 뭔가 디퍼런셔블한 이런 방법들에 좀 초점을 맞춘 거긴 한데 뭐 꼭 그렇지 않은 뭐 XAI 모델들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망가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뒷부분에 메소드에 대한 디테일보다는 이런 좀 현상이 있다라는 걸 좀 더 소개를 해드리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뒷부분에 조금 러시를 하긴 했는데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를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양호 교수님 발표가 조금 15분 넘었는데 그 다음 발표에서 좀 줄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제 생각에는 사실 앞으로 경량화가 비전이나 하드웨어에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이 방법이 이제 굉장히 원천 기술로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저희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의 이제 저의 센터장으로 최애 연구 결과 중에 하나고 사실 다른 연구도 있는데 이번에 다 소개는 못 시켜드렸는데 일단 뭐 여기서 만약에 양은호 교수님 계셨으면 질문이 왜 깨지나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깨지는 거를 근본적으로 안에를 들어가서 안 깨지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퓨처워크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세션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체된 관계고 또 저녁 시간이라 또 이제 배고프실 수도 있어서 조금 제가 빨리 한 10분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문자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저희 연구실에서 이번에 CVPR에 이제 발표한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제너러티브 뉴럴, 겐 모델에 이제 안에 있는 유닛의 문제를 이제 수정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보면 제너러티브 모델은 대부분 이렇게 잘 생성된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렇게 잘못 생성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뭐 어떤 이제 그 문화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감정이 우울해졌을 때 막 깨지는 그런 느낌의 얼굴도 같이 있는 것 같다고 보이시는데 생성이 만들다가 말거나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거나 그림자처럼 붙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성신경망에서 오류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이제 그러니까 건축물 여기 이제 그 보시면 동물이 뭐 눈이 4개 정도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방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게 사실 논리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적어도 생성 모델을 만들면 생성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면은 여러 가지 모델이 러버스트해진다. 사실 거기에서 가정은 생성 모델에서 만드는 모델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이제 정교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질문은 이런 오류를 데이터를 더 많이 가져오고 재학습을 다시 돌려서 하는 거 말고 고칠 수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거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오류에 대한 데이터셋도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닛을 찾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한 레이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있는 레이어를 고쳐서 이제 문제가 없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찾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 D 밸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생성 모델이 있으면은 이제 그 생성 모델과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뭐 발사 스탠 개인 같은 걸 쓴다고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리얼 이미지는 디밸류가 높게 그리고 페이크 이미지는 낮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아티팩트는 이제 이 디밸류가 낮겠구나 왜냐면은 페이크 이미지일 테니까 생성된 이미지일 거니까 그리고 저희 생각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디밸류가 이제 실제 뭐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높은데 오른쪽으로도 높은데 이제 페이크 이미지에서는 생성 이미지에서는 낮은 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아티팩트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티팩트가 없는 이미지가 디밸류가 되게 낮을 수 있고 아티팩트가 있는 이미지가 디밸류가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티팩트라는 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는 거를 실패한 그런 이미지다. 그러니까 분포에도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사실 거의 없어요. 내부적으로 가서 찾아서 고치고 이러는 걸 자동으로 하는 건 거의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그 방법은 이제 FID 스코어라고 하는 건데 FID 스코어는 어떤 레이어를 생성을 해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미지가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을 일부러 많이 해본 다음에 그럼 그런 액티베이션 레이어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많은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한 레이어에서 원래 있는 평균들보다 얼마나 먼지를 가지고 이제 디스턴스를 이제 가우시안으로 구해서 만약에 멀면은 이상한 유닛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유닛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물론 찾을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정상으로 잘 만들었는데 이제 실제 리얼 이미지에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티팩트라고 생각하고 지워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이런 경우 이 아이디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매트리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법은 이제 노멀이랑 아티팩트를 저희가 레이블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세개 데이터마다 이제 1000개 정도씩을 레이블링해서 그래서 이제 아티팩트랑 노멀을 이제 찾고 그리고 아티팩트랑 노멀을 이제 그 간단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게 아티팩트인지 노멀 이미지인지 실제 이미지인지 그래서 요 작은 네트워크가 이미지를 보고 생성된 이미지를 보고 얘가 아티팩트가 있는지 그리고 노멀인지 리얼인지 찾고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양은호 교수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레이드 캠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어디가 만약에 아티팩트라고 하면 어느 부분 때문에 아티팩트라고 했는지를 찾고 요거를 이제 안에 있는 내부적인 유닛들의 액티베이션과 비교를 해서 여기 있는 액티베이션과 우리가 이제 아티팩트가 있는 위치와 겹치면 이 아티팩트는 요 유닛이 만들었구나를 생각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끄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요 이미지에서 보면 여기 턱에 아티팩트가 있고 볼에 아티팩트가 있는데 턱에 있는 아티팩트는 여기서 만들고 볼에 있는 아티팩트는 요 유닛이 만드니까 유닛을 끄고 하면 실제로 이제 중요하게 그 아티팩트에 영향을 준 것들만 우리가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원래는 싱글 레이어만 이제 저희가 수많은 방법을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막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그 중간 싱글 레이어만 꺼보기도 하고 여러 레이어를 꺼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 레이어를 같이 껐을 때 왜냐면 이제 턱은 두 번째 나오고 볼은 세 번째 나오고 이렇게 레이어마다 나오는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더 잘 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쿼리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 원래 있는 기존의 방법이나 아니면 나이브한 방법을 쓰면 잘 못 고쳐지는데 이렇게 저희 방법을 쓰면 이렇게 아티팩트가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좀 나중에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레이블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이 안 된 이미지가 다시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이제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그래드 캠으로 찾은 다음에 그것과 내부에 있는 유닛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많이 겹치는 애들을 찾고 그런 유닛들을 이렇게 끄는 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만 끄면 이제 볼만 없어지는데 나머지를 끄면 이제 다 없어져서 이제 고쳐지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안 꺼졌죠, 볼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그 노멀 이미지에서 이제 FID 스코어 그리고 이제 아티팩트에서는 FID 스코어가 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먼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베이스 방법이나 기존에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베이스라인 방법을 나이브하게 적용하면 잘 안 떨어지는데 저희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그 FID 스코어가 정상 이미지처럼 아티팩트가 정상이 되는 거죠.
만큼 떨어지고 저희가 또 이제 그 이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는 저희가 레이블링을 저희가 실제 진행하면서 이게 아티팩트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림자 타입인지 아니면 만들다 말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의 아티팩트를 또 세분화해서 만들었는데 그 아티팩트가 하나라도 있는 이미지가 얼마나 되냐라고 했으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전체 100%라고 생각해 보면 뭐 47%, 45%, 44%만큼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저희 방법을 쓰면 이제 아티팩트가 15%, 14% 정도 내 안으로 줄고 이제 85, 6% 이상으로 아티팩트가 없는 이미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정성적으로도 이미지를 보면 여기 이제 원래 아티팩트가 있는 이미지들이 대부분 잘 고쳐지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뭐 동굴같이 생긴 집이 이렇게 집이 되고 그림자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 얼굴도 뒤 배경도 이제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저희가 그 11표를 발표하기 전에 외부에서도 플라스틱 서저리 for GAN Generated Face라고 이런 내용들이 외국 블로그에 되게 유명한 블로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개가 돼서 저의 이제 그 내용을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뉴 리서치 아웃 오브 사우스 코리아가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있는 이미지를 이제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줬다 이런 거를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짧게 한두 개 하나 정도 있으시면 받고 제가 말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혹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다시 망가지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나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게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게 망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가지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그게 지금 아직 더 밝혀져야 되는데, 네, 뉴런 유닛이 있고, 뉴런 유닛을 저희가 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끄는 거를 아주 많이 끄면은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뭐냐면, 사실은 그 이제 우리가 끌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좀 단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모델마다 그래서 튜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많이 끄면 이미지가 아주 이상해지고 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차들이 사이즈가 조금 줄어서 만들어진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사이드 이펙트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또 퍼더 워크로 좀 분석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유닛이 정확하게 어떤 기여를 하는가 우리가 껐을 때 켰을 때 사실 너가웃 방법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G를 뭐 가지고 뭐 어떤 DNA의 진을 빼가지고 G가 어떻게 약에 반응하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질문 나왔나요? 어, 교수님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아티팩트 개수는 저 알고리즘에 상관이 없나요? 아티팩트가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막 모델이 커지고 빅겐, 스타일겐 하면은 이제 아티팩트의 비율이 훨씬 줄기는 줄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 This face is not exist인가요?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것도 자세히 보면은 한 10%, 20% 사이로 안경이 만들어지다 말다던가 뭐 이런 아티팩트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설명 가능지 인공지능 하면서 되게 미션 크리티컬한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가 이게 계속 존재는 하고 사실은 잘 보면 아티팩트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사실은 물체가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도로의 위에 배가 있다. 배도 잘 만들었고 도로도 잘 만들었다. 이 아티팩트는 사실 시멘틱한 아티팩트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다리가 만들어지다 말았다던가 아니면 이제 배경이 이제 뭐 이상한 그러니까 보지 않았던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빨간색 배경을 만들다 말았다. 이게 아티팩트 사실 되게 다양한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처럼 겹쳐진 경우 있고 사실 그것도 노드마다 아티팩트를 만드는 영역이 달리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좀 더 밝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거의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네. 제가 그 발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좋은 분들이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시간을 저희가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해서 그 김광수 교수님께서 이제 스티펠 매니폴드 상에서 최적화를 통한
공정한 주 성분 분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하고 되게 빨리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김광석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지금 잘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입니다. 아직. 조금, 아직 안 보이고요. 네, 교수님이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까지 나오네요. 제가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보이시나요? 저는 아직 똑같이. 됐는데. 이제 잘 보여요.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여요. 네. 예. 죄송합니다. 이제 칼스 김광수입니다. 저희 이제 인공지능 공정성 연구센터에서 이제 소속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fair representation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좀 다룬 연구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하고 유창근 교수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AI 대학원생이 됐는데요. 이정현 학생 그리고 버클리의 올펫하고 같이 이제 코워크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빼야한 레프리젠테이션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어떤 연구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이제 페어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시스템이 어떻게 페어할 건가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이슈로 많이 부각이 최근에 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얼굴 인식 프로그램 이거를 이제 미국의 사법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인종별 차이 때문에요. 뭐 그런 게 이슈가 됐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좀 불러왔는데요. 채용 문제 등에서도요. 그래서 어떤 센시티브 어트리뷰트라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성별이나 인종에 의해서 머신러닝이 편향되지 않는. 근데 그 편향을 정의한다는 게 상당히 까다롭긴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편향이 안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근데 이 편향을 제거한다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스텝을 보통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리프로세싱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모아놓으면 이거를 이제 차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트랜스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센시티브 어트리뷰트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없애게 한다든지 도저히 이제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든지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학습을 가지고 학습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됐을 때 똑같은 어떤 결과 또 이제 편익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주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프로세싱의 관점이고요. 러닝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페널티를 보통 겁니다. 학습을 했을 때 프레딕션의 액큐러시가 뭐 같아지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학습이 돼서 나온 결과 어떤 클래스가 이미 판별이 됐고 리그레스가 어떤 값을 줬고 요걸 약간 모디파이를 잘 해가지고 빼어한 결과를 얻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아직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주로 러닝 차원에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 근데 프리프로세싱이 가지고 있는 좀 중요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페어 레프리젠테이션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 관점을 좀 보시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모으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보통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 이제 페어니스를 어떤 단계에서 집어넣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인데, 이 세 단계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페어한 레프리젠테이션의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학습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어한 레프리젠테이션을 얻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라이즈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 페어니스와 관련한 것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거나 집중시키거나 또 내지는 어떤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이미 이제 레프리젠테이션 단계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페어한 레프리젠테이션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여러 차원에서 있고요. 사실은 이제 딥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페어한 레프리젠테이션을 얻는 연구가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좀 시작하려고 하는 연구는 조금 더 이제 그 엘리멘트라는 연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디션을 하고 또 리니어 차원에서 디멘션을 줄이는 거는 이제 상당히 효율적이죠, PCA가. 그래서 이제 P 차원의 피처를 D 차원의 피처로 이제 줄이는 이러한 어떤 PCA를 좀 연구를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멘션을 줄여서 어떻게 페어한 어떤 PC를 얻을 것이냐, 이런 문제의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앞으로 좀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커널 PCA라든지 PCA 자체를 가지고 이제 확장하는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연결을 해서 연구를 이제 확장해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PCA가 빼야하다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존 연구가 이미 있는데요. 립스에서도 제출됐고 에트리프라이에서 제출이 됐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PCA라는 건 결국은 디멘전을 줄이고 거기서 이제 인포메이션 로스가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 로스, 리컨스트럭션 에러 관점에서 이게 동등하게 만들자, 이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그냥 PC 자체가 센시티브 어트리뷰트나 정보를 아예 갖지 않게 하자, 뭐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예제인데, 저희가 A1과 A는 1, A는 0, 이거는 이제 센시티브 어트리뷰트의 값들을 말해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분포가 다른 식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가 1차원으로 PCA를 한다고 하면 가장 설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PC를 내리고,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는 방향에서 내리고, 동시에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이퀄하게 되는 그 방향이 X축이 됩니다. 여기서는 저 검은 점선이 되거든요. 근데 검은 점선으로 내리면 이제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이퀄하지만 페어니스 관점을 우리가 센시티브 어트리뷰트를 구별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본다면 센시티브 어트리뷰트가 명확하게 구별이 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 관점에서 그 페어 PCA라는 거는 레프리젠테이션으로 가져오기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어 레프리젠테이션 자체로만 본다면은 Y축 왼편에 있는 빨간 선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는 게 A는 1인 경우와 0인 경우 그 PC들이 서로 구별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최대한의 베리언스, 정보를 유지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정의를 약간 어드버서럴 타입으로 이제 이거를 갖고 와서 하면 PC들이 분포가 같다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노말 같은 경우는 민하고 베리언스가 같다고 정의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노말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분포는 조금 더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있어가지고 이 클래시파이어가 1인 경우, 값이 1인 경우,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앞에서는 0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2라고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똑같은 어떤 클래시파이 그 구별을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이제 포멀하게 정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페어니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동원을 해도 구별을 센시티브 어트리뷰트에 따라서 구별을 하지 않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제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면요. 왼편의 그림은 뭐냐면 이제 3차원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의 3개는 뭐냐면 2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킨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PCA를 하면 저기에 있는 주황색과 파란색이 잘 구별이 되죠. 리니어 하이퍼플랜으로. 하지만 저희가 빼어한 거를 얻기 위해서 빼어 PCA를 하겠다. 어떤 컨스트레인트 집어넣어서 빼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는 약간 부족합니다. 미는 같은데 분산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커널 PCA 같은 걸 쓰면 구별을 할 수도 있어요. 내지는 커널 PCA가 아니라 그 커널 SVM 같은 걸 쓰면 구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민하고 베리언스 부분도 조금 더 비슷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분포를 갖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그 어드버서럴 정의, 클래시파이어로 정의한 게 사실은 이런 분포의 동일성하고 떨어진 건 아니고요. 저 클래시파이어 종류에 따라서 뭐 KL 다이버전스 관점, 또 내지 와서스테인 디스턴스 관점, 그리고 MMD 관점에서 분포의 동일성하고 거의 이퀴벌런트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리적으로 증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제 어드버서럴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페어니스 메저를 정의하고 페어한지 안 한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PC들이 이제 분포가 같냐 다르냐를 저 클래시파이어를 동원해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단순화시킨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빼한 PCA를 얻기 위해서 V 트랜스포즈 X로 저희가 이제 차원을 떨어뜨려 보면 저 위에서 정의한 값들을 쭉 쫓아가다 보면 그 바운드가 KL 다이버전스로 잡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포의 동일성하고 위에서 정의한 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 KL 다이버전스를 다시 노말인 경우에 풀어보면 저거를 언제 0으로 만들 수 있냐. 노말인 경우는 민하고 코베리언스가 같으면 0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PC의 평균하고 PC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같으면 저 페어니스의 메저를 만족을 하게 됩니다. 제로가 되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PCA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을 할 때 그 서브젝트라고 뒤에 나온 거, 저 V 트랜스포즈 V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 이거는 이제 PC의 방향이다. 오소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뒤에 2개가 이제 중요하죠. 저 2개가 새로운 어떤 페어니스 컨스트레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C의 민과 PC의 코베런스가 같게 만들어주는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이제 푸는 연구가 이미 기존에 있었고요. 그건 SDP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연구하는 올펫이 이제 AAA에 발표한 논문에 이제 이게 있었고요. SDP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그 모수를 확장을 합니다. 지금 원래 이 모수를 보시면 V라는 게 결국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로딩 매트릭스라도 말을 하는데 저거는 차원이 P 차원에서 D 차원으로 떨어뜨리니까 P 타임 D입니다. 근데 이 SDP를 사용하기 위해서 P 타임 D가 아니라 P 타임 P로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고요.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D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올펫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D차원, P차원으로 P 바이 P로 문제 풀어놓고 이제 D차원으로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발견을 했는데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뭐냐면 P 바이 P이기 때문에 P가 엄청나게 크고 교수님 2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D가 작다고 하면 이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P 바이 P 디멘전의 파라메트를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산상으로도 보니까 이미 올페에서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저희가 P 바이 P가 아니라 P 바이 D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는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PCA라는 건 결국은 정보, 베리언스를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올패스 방법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패스 방법이고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이 파란색이 저희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드릴 건 뭐냐면은
P by P에서 이제 D개를 선택을 할 때 베리언스가 제일 큰 축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Y 같은 경우 이제 이걸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에서는. 근데 월페 방법은 실제 이쪽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오더에 대해서 뭔가 잘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고, 저희의 이제 핵심 모티베이션 뭐냐면 V 트랜스포즈 V가 아이덴티티 D차원 매트릭스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SDP로 쓰지 말고 다이렉트하게 옵티미제이션하는 알고리즘을 찾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릴렉세이션 시키는 거, 민하고 코베넌스 릴렉스 시키는 방법이고요. 스티플 매니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P 타임스 D 차원에서 옵티미제이션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스티플 매니폴드라는 그 매니폴드 상에서 하는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리마니언 매니폴드라는 개념, 매니폴드 상에서 옵티미제이션 이제 어떤 알고리즘과 스레디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문제가 3개의 서브젝트가 붙는 게 아니라 이 상에서 이미 하기 때문에 2개의 서브젝트만 붙여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페어니스, 민하고 코베런스 컨스트레인트를 저희가 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톨러런스를 좀 잡아서 컨트롤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있다는 걸 나중에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이 매니폴드 상에서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뭔가 이론적으로 이게 이제 스테이셔너리 해야 되는 뭐 이런 증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명들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실험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로드 디멘전에서는 뭐 어떤 페어니스 매트릭이라든지 과연 이제 분포가 같냐, 또 분산이 충분히 유지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올페스 제안한 방법과 크게 차이는 없다. 요겁니다. 요 녹색하고 요 파란 선인데 이게 이제 서로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페어니스 매트릭이나 뭐 베리언스 부분도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페어니스가 아예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디멘전에서 저희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N하고 P가 750인 어떤 파킨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요. 베리언스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스파스 PCA하고 비교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EDI가 결국 이제 페어니스 매트릭인데요. 이게 이제 많이 향상된다고 보일 수 있고, 톨러런스를 조정해가면서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익스포넨트 베리언스를 좀 늘릴 수 있지만 페어니스 부분이 약간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하이 디멘전에서 워크를 하지 않고 또 익스포넨트 베리언스가 충분하지 않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SDP가 아니라 스티플 매니폴드 상에서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엠피리컬하게 많은 것들을 보였습니다. 좀 이제 남은 문제는 아시다시피 딥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또 레프레젠테이션이 다 러닝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커널 PCA나 딥 네트워크와 연관성들을 좀 밝혀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인 연구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질문 혹시 있으면 하나만 받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혹시 이거 논문은 뭐 아카이브 같은데 어디 내셨나요? 아니면 아직 안 내셨나요? 지금 이걸 아카이브를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발표는 이제 박성호 님의 공정한 이미지 분류를 위한 공정대조 학습 방법입니다. 박성호 님 계시죠?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화면도 잘 네. 보여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변혜란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박성호라고 합니다. 이미지 분류를 위한 공정한 대조학습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이미지 분류 성능을 얻기 위해서 인풋 이미지로부터 효과적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CNN 구조들이 제한되어 왔고, 현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대부분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방법들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기반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제 타겟 클래스 레이블의 슈퍼비전을 사용하면서 이제 안정적이고 좋은 분류 성능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기반한 방법들이 노이즈 레이블에 로부스트하지 않고 종종 푸어 마진을 갖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한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일반화 성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대안들이 제안되어 왔는데, 최근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기반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들이 타겟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도 좋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얻으면서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두 패치의 이미지 패치의 유사도를 높이고 이제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패치의 유사도를 낮추면서 레이블 없이도 이미지의 특징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비해서 더욱 좋은 일반화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유립스 학회에서 발표된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이제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제 타겟 클래스 레이블을 활용하는 슈퍼바이즈드 세팅으로 확장했고, 그래서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기반의 방법들보다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더 좋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는 앵커와 같은 이미지에서 크롭된 샘플만을 포지티브 샘플로 설정하는 이제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 대신에 앵커와 같은 클래스를 가지는 모든 샘플을 포지티브 샘플로 설정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했던 것이 이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매우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에 비해서 그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의 공정성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셀러베이 데이터셋과 UTK 페이스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제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들이 매우 현재 불공정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기존의 공정성 연구들에서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가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이제 불공정한 분류 성능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불공정성의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는 성별, 인종, 나이 등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코더 네트워크가 더 많은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를 정보를 학습하는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 직관적으로 같은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를 갖는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는 증가할 것이고 다른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를 갖는 리프레젠테이션의 유사도는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러한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 변화가 이제 로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을 했고 결국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이제 콘트라스티브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코더 네트워크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결국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 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이는 불공정한 성능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성의 원인을 제거하고 공정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Fair Supervised Contrastive Loss를 제안했습니다. 해당 그림은 제안 방법의 전체적인 컨셉을 보여줍니다. 데이터셋에는 n개의 서로 다른 타겟 클래스가 있고 여기서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는 젠더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미지당 2개의 크롭된 샘플을 얻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먼저 제한 로스는 이제 앵커와 같은 클래스를 가지는 샘플 간의 유사도를 높이도록 학습됩니다. 이를 통해서 같은 클래스 내에 샘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앵커와 클래스는 다르지만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가 같은 데이터와의 유사도는 반대로 낮추도록 학습합니다. 동일한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 내에서 클래스의 차이를 비교하기 때문에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의 인디펜던트한 타겟 클래스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앵커와 클래스와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 모두 다른 샘플들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클래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제한 로스는 인코더가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 정보를 학습하는 것에 페널티를 줌으로써 기존 로스의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타겟 클래스와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를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 그룹을 정의했습니다. 이때 이 각 데이터 그룹은 서로 다른 개수의 앵커와 포지티브 샘플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셀러베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female attractive 그룹은 male attractive 그룹에 비해서 더 많은 앵커와 포지티브 샘플을 갖습니다. 이 더 많은 샘플은 결국 해당 데이터 그룹에 로스가 더 많이 반영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메이저리티 그룹의 편향된 학습을 야기하게 됩니다. 기존의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는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데이터 그룹 간 발생하는 인트라 그룹 컴팩트니스와 인터클래스 세퍼빌리티의 불균형을 야기해서 불공정한 성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룹 와이즈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식과 같이 데이터 그룹 간 앵커와 포지티브 샘플의 개수를 노멀라이즈해서 결국 불공정한 성능을 발생시키는 두 가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한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 로스가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 정보를 학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TSNE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과 초록색이 같은 클래스, 분홍색과 주황색 점이 같은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란색 점과 초록색 점, 분홍색과 주황색 점은 서로 다른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를 갖는데 왼쪽에 슈퍼바이즈드 기존의 이제 로스를 살펴봤을 때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 정보가 많이 학습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의 분포가 서로 잘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제한된 로스의 경우에는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 정보를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의 분포가 잘 구별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룹 와이즈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2분 남았습니다. 네,
각 데이터 그룹의 인터라 그룹 컴패티bilities, 오른쪽에는 세퍼빌리티를 나타냅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되지 않는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그룹 간 차이가 매우 크지만 주황색 그룹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적용돼서 차이가 매우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셀러베이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타겟 클래스랑 프로텍티드 어트리뷰트 조합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가로측은 공정성 지표인 이퀄라이즈드 오즈를 측정했고, 세로측은 탑원 애큐러시를 나타냅니다. 즉 왼쪽 위로 갈수록 가장 좋은 트레이드 오프 성능을 나타내는데, 결국 이제 빨간색 박스가 제한된 로스이고 모든 조합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로스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로스와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제안 방법은 가장 좋은 트레이드 오프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사실 저녁도 못 드시고 지금 여기 계속 세션을 하셨어서 여기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남은 질문은 저자분들께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긴 세션 또 같이 해주시나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주성환님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박성원님이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주성환님께? 네. 센서티브한 피처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학습이 잘 되나요? 이 그래프에서 이 마지막 이 센시티브 어트리뷰트를 2개로 설정을 해서 실험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멀티플 센시티브 어트리뷰트를 설정했을 때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진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앵콜 같네요, 앵콜.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